네, 1월의 마지막 탑10입니다. 오늘은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1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네. 잘 마무리하고 2월에 또 새롭게 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시선이 다릅니다. 오늘 외국인은 팔고요. 기관은 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영향이 지금 딥시크 사태죠. 우리 증시 쉴 때 미국장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던 사태였고 엔비디아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가격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판 챗 GPT라고 해서 뭐 저비용, 고효율을 내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와 미국이 이만큼을 투자했는데도 따라가지 못했던 기술을 중국이 요만큼의 투자로 따라갔다고?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머스크 CEO는 웃기고 있네 라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메리츠 증권도 기존에 회자된 내용이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지출 비용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 비용이라는 것에 지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 대해서 우리 증시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딥시크 사태가 좀 장기화된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걸 전반적으로 좀 밸류 체인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이 전방과 후방이 있습니다. 네. 이 전방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소비재에 가까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후방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재 쪽 관련된 이제 생산 쪽 관련된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딥시크발 쪽은 주로 이제 원자재 쪽 생산발 쪽 관련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 쪽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이 아닌 이 생산 쪽의 과정에서 이 유발되는 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과정은 뭐냐면은 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는 기술에 대한 개발을 좀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감축하면서 점차적으로 왔을 때 시장이 점차적으로 비용이 감축되고 양이 커지는 흔히 말하는 마켓이 커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체인 상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개발하는 단계에서 개발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이 후방에 있어서에 대한 이 과정은 기존에 있던 이제 엔비디아 쪽에 국내에 이 납품하는 공급망 업체가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품질 테스트하고 있죠. 네. HBM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높고 마진이 높았습니다. 근데 딥시크가 출연이 되면은 당연히 이 단가가 낮아지게 되다 보니까 네. 마진 자체가 줄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 주가는 이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더 큰 포텐셜이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지만 이 딥시크의 영향이 결국은 컨센서스를 좀 한 단계 낮춰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네. 다만 더 시장성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이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 수량 자체, 퀀티티 자체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업체, 그 SK 하이닉스가 단순히 엔비디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다른 포트폴리오사들을 좀 확대를 하면서 퀀티티, 고객수 확장으로 인한 흔히 말한 매출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AI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가격이 떨어지고 Q가 높아지는 거는 불가피한 지금 과정 속에 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1월 말에 나타난 거고 예. 이 딥시크를 통해서 나타난 거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마진이 떨어지면서 실적 쇼크가 나오지 않을까. 엔비디아에 대한 그 매출 기대감도 지금 계속 기대치를 하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가격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한창 잘 나갈 때 이사님이 여기서 박스권 더 못 뚫습니다라고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좀 그 가격대를 뚫지 못하고 딥시크로 무너졌잖아요. 네.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반도체 섹터에서 이 주가의 민감성, 변동성이 가장 큰 섹터는 네. 결국은 하이닉스입니다. 베타 개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만한 부분은 뭐냐면은 반도체 산업의 매출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태 자체는 삼성전자와는 좀 다른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SK 하이닉스의 이 사업 전략 자체는 지금 엔비디아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지만, 고객사 집중이 되어 있지만 확장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에 대한 리스크 분산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AI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결국은 시장 확장 속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시키면서 리스크에 대한 것들 줄이면은 자연적으로 오히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좀 길어질까요, 혹시?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분명히 지금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대응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양이 고사양이라는 것은 지금 이 AI라는 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이 용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라는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짐에 따라 들어가는 이 GPU, CPU 같은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가장 큰 비용 구조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원가 구조 자체가 이 인건비 비중에서 굉장히 세이브가 많기 때문에 그 네.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인 한국과의 경쟁적인 부분들 봤을 때는 아직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좀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번 사태에서 분명히 미국은 이 중국에 대한 트럼프는 견제를 계속 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분명히 반사이기라는 것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딥시크가 출연을 했지만 안전한 생태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네. 미국에 대한 견제와 이런 부분들에서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큰 단기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될 수 있어, 영향이 네. 있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사님 말씀드리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딥시크 논란이 미중 패권 경쟁에 어떤 되게 보여지는, 미중 패권 경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딥시크라고 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제 자국 기업들의 기술을. 그렇게 더 투자가 늘어나고 미국 기업들이 더 강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이닉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중국 기업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인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이게 앞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미국의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보조금이거나 또는 세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인 정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미국은 현재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봤으면 저사양 같은 이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수출 금지를 내렸거든요, 중국에.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결국은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는 가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품질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 대체제로서에 대한 이 기존에 있었던 대체제로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제품이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전 마켓 시어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쉐어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뭐 딥시크 우려 과도하다, 과잉 반응이다 하고 계속 반박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요,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이 정도 퀄리티의 그 아웃소스를 낼 수가 있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HBM보다는 에이직 쪽, 이 저전력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뜨지 않을까. 저비용이 좀 더 포커스가 두꺼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은 HBM보다는 에이직 쪽으로 좀 갈아타야 되나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고 하면은 네. 사실 지금은 양축인 것 같습니다. 고사양이나 저사양이나 네. 양축을 좀 비중 나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게 더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불확실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갈지 방향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전력망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 보여요. 왜냐하면 기존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 반도체와 이수 페타시스의 향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외국인이 한미 반도체 네이버 다음으로 많이 담고 있거든요. HBM에 대한 HBM 장비에 대한 의심은 여기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들고 가야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게 맞아요. 오늘 주가만 봤었을 때는 하드웨어 쪽은 빠지고 네. 소프트웨어 쪽은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빠졌는데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이 좀 담아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이 좀 과열된 부분들을 좀 누르는, 흔히 말해 눌림목, 숨고르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하드웨어 업종들은 이 전력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양이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필수적인 불가피한 이 소재나 이 장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좀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좀 크게 주가가 좀 21선까지 눌린 종목들을 좀 찾으면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고효율 그리고 저효율 이렇게 좀 양분을 시켜서 포트를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21선 밑으로 눌린 종목들. 어쨌든 반도체 업황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거네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어떤가요? 이 딥시크 관련 종목들입니다. GRT, 피델릭스 이런 중국향 반도체 기업들이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매력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중국향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들을 네. 자세히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좀 밀접한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이 매출 구조라든지 이익단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지 않았지만 지금 테마 있잖아요. 어쨌든 네. 딥시크 관련된 중국망 관련된 기업들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는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접근 가능한 수준은 지금 상한가에 지금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사님께서 첫 질문 그 딥시크 장기화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긴 이슈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딥시크 관련주는 일단은 단기성으로 해석을 해보고 조금 더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 식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자, 네카오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요. AI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B2B가 아니라 B2C까지 이 고객에 대한 수요와 상용화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 카카오의 오늘 수급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패러다임 생태계, 이 AI 생태계 중에 이 전방과 관련된 밸류체인 전방과 관련된 이 상용화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 플랫폼 업체들이 조금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됐던 부분들이 결국은 뭐였냐면은 이 개발 비용이었었습니다. 네. 이 개발 비용의 버든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금 조달도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사업화하는 데까지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수익 모델을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용단을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앞서서 제가 장기적으로 지금 이 봤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딥시크만 부분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후발주자들이 진입을 할 거거든요. 엔비디아의 경쟁을 위해서. 그러면 다 가격 경쟁력,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더 단가를 낮추면서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전방 소비재 플랫폼 업체들이나 이 소비재 업체들이 결국은 대부분 다 이런 부분에서 개발단에서 비용을 줄이면서 더 생태계 차원에서 엔드 유저인 우리가 소비자가 더 가격을 낮춰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이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다. 이렇게. 좋네요. 일단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기업들이 다 거의 동등하게 올라왔다면 이제는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시기다.
네이버 카카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네이버는 사실 최근에 그 12월 달에 한창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고점까지 다 왔고 사실 주가만 봤을 때 매력도는 카카오가 조금 더 높은데요. 어느 쪽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있다면. 일단 전 네이버 쪽을 볼 것 같고요. 카카오는 제가 알기로는 이 CEO 리스크나 이런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개별 기업마다에 대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네이버 쪽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쪽으로. 자, 오늘 뭐 네카우가 플랫폼 쪽의 대장이 움직이다 보니 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더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나 뭐 이스트소프트, 솔토룩스, 플리토 같은 종목들 뭐 두 자릿대 상승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단기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투자 매력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앞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게랑 연결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 여기도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개발 비용 자체를 이게 개발 비용 자체가 뭐냐면은 기존에 어떤 AI 소스 같은 원천 소스를 가지고 이 데이터 학습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코딩한다고 하는데 코딩 자체 학습을 하는 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인건비를 줄이는 거고 데이터 전력비를 줄이는 거고요. 그 원가, 그 서버 비용 같은 거를 줄이는 거고요. 그 원가 자체를 많이 줄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네.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픈소스 모델들이 낙수 효과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추론에 대한 부분을 이 네.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이미 다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제 저비용 시장까지 나타나 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매출이 찍힐 수 있는 구조가 나왔다라는 건데 그럼 LLM 관련해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플리토 같은 종목들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향에서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면 좋아요? 좀 눈여겨 보시는 기업도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화면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하는 그 업체 플리토라는 업체는 플리토, 네. 번역 업체 우리 그쪽 네, 회사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시장은 좀 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거대 언어 모델 네. 쪽에서는 네. 플리토가 지금 가장 좀 기술 개발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에 대한 시선도 한번 흐름 있게 체크해 보시죠. 자, 다음 전력 설비 쪽 볼 텐데 일단 저 비용이라는 것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전력 설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수요가 이만큼 필요했는데 저 비용이라면 저 전력으로도 이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전력 설비 수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이제 비용 쪽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또 원가 쪽이잖아요. 원가 절감,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전력량이라는 게 결국은 생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 저전력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결국은 그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건 그런 시각이라고 저도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그 과거 실적보다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성장에 대한 것들은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있는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AI가 적용되는 분야가 계속해서 지금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 전력은 다양한 분야에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 증가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까? 지금도 충분히 보면 근데 한정 KPS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습니다. 한정 KPS 같은 종목들 매수 관점이다.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대장 종목은 대응 어떻게 할까요? 그 종목들 좀 봤을 때 이격이 좀 벌어져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전체적인 이슈라든지 펀더멘털 어떤 그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종목 섹터들은 좀 테크니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을 보고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원전주 쪽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한데 원전도 이제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대체 에너지로서의 매력도도 최근에 부각이 됐잖아요. 원전주 쪽의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게 저전력 자체도 같이 봤을 때 AI가 그러면 다 상관관계가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도 섹터에 있어서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같은 비슷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소식을 발표했는데 3조 원 규모라고 하거든요. HBM 납품 소식도 오늘 전해졌는데 사실 반응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자,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밸류업 관점에서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시장에서 그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주가를 좀 올리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오늘 또 이제 실적 관련된 게 나왔잖아요. 현재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은 그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PBR이라든지 이 관점에서는 역사적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그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지만 이 사업 부분에서에 대한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시그널들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투자, 캐펙스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사업부 자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점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턴어라운드 시점이요. 이번 1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멘트도 좀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사업부마다 좀 다르겠죠. 뭐 MX 사업부도 있고 네트워크 사업부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있고 전장 사업부도 있고 뭐 다양한 반도체 사업부도 있고 여러 사업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사업부가 반도체 사업부를 말씀 주신 것이 네, 반도체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가 만약에 1분기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충분히 조금 봤었을 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 추이 좀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